자, 일발장전. 어제는 우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몇 번 이제 반복돼서 주간으로 두 번을 얘기했는데, 항공우주 테마, 6월 달에 호국 보훈의 달, 이런 내용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은 현충일로 휴장에 들어가고 3일간의 휴일인데, 이 3일간의 휴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할리데이 리스크, 휴일 리스크. 그래서 일단 보험적 성격의 기업은 하나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보험적 성격이라고 해서 테마주는 아니고 본업은 잘 되고 있는 회사죠. 잘 아시는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회사입니다. 대정화금은 사실상 이 핵 테마하고 직접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냐라고 하면은 요도와 칼륨, 제독제 이쪽은 있기 때문에 관계성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 뉴클리어라고 하는 핵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정리하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핵이라고 하는 공통된 리스크가 있습니다. 핵 관련주 찾아보시면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그래도 그랬냐 대정화금 이 회사가 그냥 본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은 다품종 소량 형태의 시약 생산 업체. 시약이 뭔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용 약품이죠. 화학적 방법에 의한 물질의 검출이나 정량을 위한 반응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시약, 분석 시약, 진단 시약. 그러니까 의약품 쪽, 그다음에 일반적인 하여튼 그런 기초적인 시약인데 요거 잘 됩니다. 본업이 그래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공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38억 원 나왔어요. 그래갖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2% 증가했고, 그럼 올해는 대략 영업이익 한 150억? 그러면 지난해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났겠죠. 그러면은 현재 PER은 추정치로 판산하면 10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싸죠. 1,400억 나옵니다. 1,400억. 근데 이제 실적 안정성 있죠. 그다음에 사업 성장성도 있죠. 재무적인 투명성 있고, 거기에 이제 보험적인 성격의 이런 테마가 혹여나 주말 동안, 왜냐하면 지금 썬킴 그 대북 특별 담당대사가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장치자하고 또 통화도 하고 뭔가 흐름은 빨라요. 북한이 지금 궁지에 사실 몰려 있죠. 식량난에 또 코로나 발열자 누적으로 지금 390만 명인가 돼요. 390만 명이면은 부산시 인구가 350만 명이니까 그냥 부산시 인구가 지금 다 열나는 거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궁지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저도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거기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디폴트가 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국채이자 23억 원 미납했으니까. 이런 연유로 인해서 이 핵이라는 단어 꺼내기는 싫습니다. 근데 혹여나 핵실험을 북한에서 하거나 러시아가 또 핵가닥 돌아가지고 이제 핵 카드를 지금 꺼내는 얘기를 하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첨단 이 미사일 무기를, 로켓 무기를 넘겨줬어요. 독일, 유럽도 막 지금 넘겨주고 있고, 스웨덴도 뭘 넘겨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핵카드를 슬쩍슬쩍 자꾸 흔듭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3일간의 연휴 동안의 리스크와 그다음에 그냥 회사 본업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냥 이런 종목. 네. 자, 정임 시장님. 네,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좋은 괜찮아요. 회사고, 되게 좋아요. 네. 업력도 오래됐고. 초순수 시약을 만드는 회사죠. 99.99%의 시약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백신 개발 이렇게 할 때 이제 관련된 원료 종목으로 해서 약품. 한 4만 원, 거의 5만 원 가까이 간 적 기억이 좀 이렇게 언뜻 나는데, 이 기업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무상증자 이슈가 또 있어요. 네. 무상증자를 할 것이다. 이게 약간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그런 이제 한 작년부터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회사의 재무 투명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 자본금이 35억밖에 안 되니까 유통주식이 없겠죠. 예. 유통주식,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얘기는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노터스 막 상한가 치는 거 보면은 그거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고요. 원주는 아직도 원준도 그들만의 리그에 그것도 동참을. 이제 휴거를 기다리는. 네. 근데 테마를 그거를 보고서는 네네.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렇죠. 테마를 감안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어제 시간외 단일가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외교 차관이 방문한다라고 해서 재건. 재건 관련해서 이제 중소형 중장비 이런 회사들이 다 막 이렇게 상승하고 막 재건 그랬는데, 플러스 지금 오는 거는 아마 무기 달라는 거야. 무기를 근데 이제 우리는 직접 줄 수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나토 국가를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지. 이미 포탄은 캐나다를 쿠션 쳐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10만 그런 발인가. 식으로. 예, 한국 포탄이 굉장히 좋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우리는 하여튼 러시아와 거의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뭐 이렇게 지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어쨌든 뭐 굉장히 우수한 그 재무 구조와 원료 업체, 의약품 원료 업체라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네. 글쎄 뭐 저희 보면 무상증자 한 번이면 딱 한 번 이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모양 기술적인 분석을 이따가 또 김혜미 매니저가 한번 해주시면 네, 네. 좋겠는데. 그리고 뭐 이게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지금 자본 총계 가격이 뭐 1,300억인데 시가총액 1,400억이면 사실 뭐 이제 회사의 금고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시가총액이다 보니까 뭐 네. 저점은 딱 잡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활성화시키느냐, 요게 좀 이슈인 것 같고, 뭐 저는 이제 뭐 재건 뭐 이런 프로젝트를 조금 이제 약간 테마성으로 좀 비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역시 이제 이것도 좀 에너지 쪽 좀 비슷해 전력 설비 쪽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컨셉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 총계와 ROE를 좀 많이 봐가지고 저점 잡고 ROE 높아지는 종목들을 좀 골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LX 일렉트릭 같은 게 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기업들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재건 테마는 아니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이제 이런 이 외교차관이 방한을 해서 이제 어떤 또 테마가 형성될지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소형 중장비는 오늘 무조건 강세가 나올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전기 설비 쪽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인프라 쪽이 이제 아무래도 뭐 재건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복구를 하든 가장 먼저 좀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대정 화금과는 뭐 좀 크게 관련성은 좀 없겠습니다만 전력 설비 쪽을 좀 바라보고 싶고 뭐 우량주 쪽에서는 LS 일렉트릭 네. 그걸 좀 보고 싶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저번에도 한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재룡전기 요즘에 수주를 좀 많이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 방이 있는 이제 이런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사명이 약간 좀 올드한 느낌의 이제 화금이잖아요. 네. 화공 금속 뭐 이런 건데 옛날로 치면 이제 연금술사 뭐 이런 그런 거 거죠. 네. 네. 기술적 분석죠. 일단 이제 거래량이 너무 조금 부족해가지고 네.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유보율이 거의 한 3,700% 정도 되니까 푸시만 쌓여 있는. 네, 무증을 한번 하는 게 정말 좀 좋죠. 근데 하더라도 이게 100%가 아니라 한 500%뭐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예, 요즘은 노터스 그러니까 노터스 800% 보면 때문에 한 500% 해버리면 이게 이제 거래가 조금 활성화 좀 될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제가 이제 거래량을 딱 기준을 좀 정해드리면 한 5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좀 터지면서 한 2만 6,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열려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때 이제 약간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5만 원 근처까지 이제 상투를 한번 만들고 나서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하락 파동이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지금 수렴이 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재료를 떠나서 일단 거래량이다.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터져야 주가가 이제 돌아선다라고 보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작년 12월에 거래량이 한번 대량으로 터졌고 네. 300만 주. 네. 그다음에 올해 3월에 또 한 300만 주. 그렇죠. 와, 이건 누군가가 지금 잔뜩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500만 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300만 주씩 이렇게 두 번 정도 이제 최근에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매물 뚫고 이제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한 500만 주 이상 이제 거래가 좀 나와야 된다. 회선을 한번 예, 돌리겠죠. 그러면 이제 재료는 결국은 핵 아니면 무증 둘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오늘 그 한미일 북핵 수석들이 맞아. 오늘 서울에서 또 회동을 한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뭔가 미국 이제 정보 그 당국에서도 뭔가가 이제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거든요. 일본에 지금 전투기 잔뜩 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신형 때- 전투기가 잔뜩 네. 와 있어.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뭔가를 이제 좀 감지를 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걸 이제 억제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핵실험을 하게 냅두고 더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인가 그러게. 뭐 그 둘 중에 이제 논의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증시는 이제 나름대로는 하방 이제 경직성을 조금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만 네. 보더라도 말 그대로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네.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금리 안 올린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골드만삭스는 오늘 저녁에 비농업 부분도 안 좋을 거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고용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경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7월까지는 빅스텝으로 6월, 7월 달에는 0.5, 0.5씩 올리겠죠. 근데 이제 9월은 조금 이제 둔화될 거다. 그냥 안 올리진 못할 것 같고 0.25% 올리고 말 거다.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하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안정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핵실험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슈가 좀 되더라도 아무래도 이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파장은 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그럴 수 있죠. 다만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 외에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슨 아까 이사님이 이제 캔코어도 얘기해 주시던데 네, 네. 이게 다 사천에 있는 이제 한국항공을 맞아요. 그죠? 네. 사천에 있는 기업들인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도 이제 보험용으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스페코. 스페코. 이상하게 스페코가 요즘에 이게 SOC하고도 조금 연결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김용민 매니저 딱 얘기하니까 호가가 탁 바뀌었다. 전쟁하고도 얘기하는 거, 연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만약에 이 대정화검이나 스페코류의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뭔가 액션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역시나 스페코도 이제 약간 좀 보험적인 성격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런 테마나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했고 생각만 좀 해보자 정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대정화금을 중심으로 해서 뭐 스페코, 그다음에 재룡전기. 재룡전기 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고